주인공은 올해 75살이 된 최정자 씨다. 정자 씨는 15년 전 며느리를 얻었다. 며느리 이름은 윤미희, 착하고 조용한 여자였다. 정자 씨는 며느리를 잘 대했다고 믿었다. 친딸처럼 아꼈다고 생각했다. 명절에도 일 안 시키고 용돈도 자주 줬다. 좋은 시어머니라고 자부했다. 하지만 어느 날 정자 씨는 우연히 며느리의 일기장을 발견했다. 15년간 며느리가 적은 일기였다. 호기심에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다. 일기장에는 자신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다. 차별받았다는 기록, 상처받았다는 고백, 참았다는 토로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정자 씨는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은 잘해줬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리는 15년간 고통받고 있었다. 오늘 이 시간 최정자 씨의 이야기를 통해 고부 갈등의 이면과 보이지 않는 상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다. 1950년생인 최정자 씨는 가난한 시절을 겪으며 자랐다. 중학교만 졸업하고 20에 결혼했다. 남편 김동철 씨는 성실한 사람이었다. 정자 씨는 시집살이를 했다. 시어머니가 까다로웠다. 10년간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살았다. 힘든 시절이었다. 며느리 고생이 얼마나 힘든지 뼈저리게 느꼈다. 그래서 정자 씨는 다짐했다. 자기가 시어머니가 되면 며느리를 절대 괴롭히지 않겠다고, 시어머니처럼 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1975년 처자들 민수가 태어났다. 1978년에는 딸 수진이가, 1980년에는 막내 아들 민호가 태어났다. 정자 씨는 세 자녀의 어머니가 되었다. 남편 동철 씨는 회사에 다녔다. 성실하게 일했다. 승진도 했다. 생활이 안정되었다. 정자 씨는 전업주부로 아이들을 키웠다. 세 자녀는 잘 자랐다. 큰아들 민수는 공부를 잘했다.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취직했다. 정자 씨는 자랑스러워했다. 딸 수진이도 대학을 나와 결혼했다. 남편은 공무원이었다. 정자 씨는 만족했다. 막내 민호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 2009년 큰아들 민수가 결혼하겠다고 여자를 데려왔다. 윤미희 31살이었다. 민수는 34이었다. 미희는 조용하고 얌전한 여자였다. 첫인상은 좋았다. 정자 씨는 마음에 들었다. 예의 바르고 말도 공손했다. 하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렸다. 미희의 집안이었다. 가난했다.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다. 형제도 많았다. 정자 씨는 조금 실망했다. 하지만 아들이 좋아하니까 동의했다. 결혼을 허락했다. 2010년 봄 두 사람은 결혼했다. 신혼집은 서울 외곽 아파트였다. 민수가 마련했다. 정자 씨는 살림살이를 사주었다. 가전제품, 가구를 사줬다. 결혼 초 정자 씨는 며느리를 잘 대하려고 노력했다. 자주 전화하고 가끔 찾아가고 음식도 해다 줬다. 하지만 조금씩 간섭하기 시작했다. 집안일은 어떻게 하는지, 음식은 제대로 만드는지, 남편은 잘 챙기는지 물었다. 미희는 공손하게 대답했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정자 씨는 만족했다. 며느리가 착하다고 생각했다. 결혼 1년 후 미희가 임신했다. 정자 씨는 기뻤다. 손주가 태어난다. 아들을 낳기를 바랐다. 대를 이을 손자를 원했다. 임신 중에 정자 씨는 미희를 자주 찾았다. 몸조리는 잘하는지, 태교는 하는지, 음식은 가려 먹는지 확인했다. 미희는 시어머니가 자주 오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걱정해서 오는 거라고 이해하려 했다. 2011년 손자가 태어났다. 아들이었다. 정자 씨는 감격했다.
손자다. 대를 이을 손자가 태어난 것이다. 정자 씨는 산후조리를 도왔다. 미역국을 끓여주고 집안일을 했다. 미희는 고마워했다. 시어머니가 도와줘서 편했다. 하지만 정자 씨는 간섭도 많이 했다. 아기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모유는 어떻게 먹이는지, 잠은 어떻게 재우는지 지시했다. 미희는 자기 방식대로 하고 싶었다. 하지만 시어머니 말을 거역할 수 없었다. 시키는 대로 했다. 속으로는 답답했다. 한 달 후 정자 씨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미희는 안도했다. 이제 자기 방식대로 아기를 키울 수 있었다. 하지만 정자 씨는 자주 전화했다. 거의 매일 전화해서 아기는 잘 크는지, 우유는 잘 먹는지, 잠은 잘 자는지 물었다. 미희는 피곤했다. 전화 받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였다. 하지만 받아야 했다. 안 받으면 시어머니가 섭섭해할 것 같았다. 손자가 돌이 되었다. 돌잔치를 크게 했다. 정자 씨가 주도했다. 장소를 예약하고 음식을 주문하고 하객을 초대했다. 미희는 의견을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정자 씨가 다 결정했다. 미희의 의견은 묻지 않았다. 미희는 서운했다. 돌잔치 날 정자 씨는 손주를 자랑했다. 하객들에게 손자 이야기를 했다.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귀여운지 자랑했다. 하지만 며느리에 대해서는 별말이 없었다.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잘 키우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미희는 섭섭했다. 자기가 낳아서 키우는데 시어머니만 자랑한다. 자기 공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았다. 2013년 둘째가 태어났다. 이번에는 딸이었다. 정자 씨는 실망했다. 아들을 기대했는데 딸이라니 아쉬웠다. 정자 씨는 산후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 첫째 때는 한 달을 있었는데 둘째 때는 일주일만 있다가 돌아갔다. 미희는 섭섭했다. 손자 때와 손녀 때가 다르다. 분명히 차별이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다. 정자 씨는 손주들에게도 차별했다. 손자에게는 용돈을 많이 줬다. 비싼 선물도 사줬다. 하지만 손녀에게는 적게 줬다. 미희는 속이 상했다. 둘 다 똑같은 손주인데 왜 차별하는가? 하지만 따지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무섭고 남편에게 말하기도 그랬다. 명절이 되면 더 힘들었다. 정자 씨는 명절 음식을 미희에게 시켰다. 딸 수진이는 시집 갔으니 며느리인 미희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미희는 요리를 잘하지 못했다. 시골에서 자라서 명절 음식을 배운 적이 없었다. 서툴렀다. 정자 씨는 옆에서 지켜보며 잔소리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희는 위축되었다. 음식을 완성해도 정자 씨는 만족하지 못했다. 간이 맞지 않다고, 모양이 예쁘지 않다고 비판했다. 미희는 상처받았다. 반면 딸 수진이가 만든 음식은 칭찬했다. 수진이는 잘한다고, 솜씨가 좋다고 추켜 세웠다. 미희는 억울했다. 명절 후에도 설거지, 청소는 미희 몫이었다. 수진이는 도와주지 않았다. 딸은 손님이니까 쉬어야 한다고 정자 씨가 말했다. 미희는 분했다. 자기도 남의 집 딸인데 왜 자기만 일하는가? 하지만 참았다. 며느리니까 당연하다고 자신을 달랬다. 2015년 민수가 승진했다. 부장이 되었다. 정자 씨는 기뻤다. 온 동네에 자랑했다. 승진 축하 모임을 했다. 정자 씨가 주최했다. 친척들을 불렀다. 미희는 음식 준비를 도왔다. 모임에서 정자 씨는 아들을 자랑했다. 얼마나 성실한지, 얼마나 똑똑한지 말했다. 아들이 이렇게 성공한 것은 자기가 잘 키워서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며느리 이야기는 없었다.
미희가 남편을 얼마나 뒷바라지했는지, 얼마나 고생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미희는 서운했다. 남편이 승진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집안일을 도맡아서였다.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을 꾸리고 남편이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그 공은 인정받지 못했다. 모든 공은 시어머니가 가져갔다. 미희는 속이 쓰렸다. 미희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2015년부터였다. 처음에는 그냥 일상을 기록했다. 하지만 점차 시어머니에 대한 감정을 적었다. 오늘도 시어머니가 전화하셨다. 집안일 잘하고 있냐고 물으셨다. 감시받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 명절이 다가온다. 벌써 걱정이다. 또 음식을 만들라고 하실 것이다. 서툴다고 잔소리하실 것이다. 아들에게는 용돈을 5만 원 주시고 딸에게는 1만 원 주셨다. 둘 다 손주인데 왜 차별하시는가? 미희는 일기에 솔직하게 적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감정을 일기에 토해냈다. 2017년 정자 씨는 환갑을 맞았다. 큰 잔치를 했다. 민수가 주최했다.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렀다. 미희는 준비를 도왔다. 초대장을 보내고 순서를 짜고 음식을 주문했다. 몇 주간 고생했다. 환갑잔치 날 정자 씨는 행복해 보였다. 자녀들과 손주들이 모였다. 친척들도 많이 왔다. 민수가 감사 인사를 했다. 어머니가 평생 고생하셨다고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자 씨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며느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미희가 얼마나 준비했는지, 얼마나 고생했는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미희는 허탈했다. 자기가 몇 주간 준비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다. 그날 밤 미희는 일기를 썼다. 환갑잔치가 끝났다. 몇 주간 준비했지만 아무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이 집안에서 하인인가? 일만 하는 사람인가? 2018년 정자 씨가 아팠다. 허리 디스크였다. 수술이 필요했다. 민수는 바빴다. 회사 일이 많았다. 정자 씨는 미희에게 부탁했다. 병원에 같이 가달라고, 수술날 옆에 있어달라고 말했다. 미희는 동의했다. 미희는 일주일간 시어머니를 간병했다. 회사를 쉬었다. 미희도 직장인이었다. 휴가를 냈다. 병원에서 시어머니를 돌봤다. 식사를 챙기고 화장실을 도와주고 밤에도 옆에서 지켰다. 정자 씨는 고마워했다. 미희한테 감사하다고 말했다. 미희는 괜찮다고 당연한 일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억울했다. 자기도 회사를 쉬어서 손해인데 아무도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며느리니까 당연히 간병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 같았다. 퇴원 후에도 미희는 시어머니를 돌봤다. 매일 전화해서 안부를 물었다. 주말에는 찾아가서 청소하고 음식을 해드렸다. 정자 씨는 미희가 효녀라고 생각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했다. 며느리가 자기를 잘 돌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희에게 직접 고맙다고는 자주 말하지 않았다. 칭찬도 별로 안 했다.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다. 미희는 일기에 썼다. 일주일간 시어머니를 간병했다. 회사를 쉬어서 손해를 봤다. 하지만 아무도 미안해하지 않는다. 며느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2019년 미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미희는 슬펐다. 고향으로 내려가야 했다. 정자 씨에게 알렸다.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장례식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자 씨는 아쉬워했다. 정자 씨가 말했다. 손주들은 어떻게 하냐고, 누가 돌보냐고 물었다. 미희는 남편이 돌보겠다고 대답했다. 정자 씨는 불안해했다. 민수가 제대로 돌볼 수 있겠냐고,
자기가 와서 돌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미희는 기가 막혔다.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손주 걱정부터 한다. 자기 슬픔은 위로하지 않는다. 미희는 일주일간 고향에 있었다. 장례를 치렀다. 힘든 시간이었다. 고향에서 돌아왔을 때 정자 씨가 전화했다. 장례는 잘 치렀냐고, 이제 집안일을 다시 시작하라고 말했다. 미희는 상처받았다. 위로의 말은 없었다. 그저 빨리 일상으로 돌아오라는 말뿐이었다. 미희는 일기에 썼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슬프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위로해주지 않으셨다. 손주 걱정만 하셨다. 나는 이 집안에서 사람이 아니라 도구인가? 2020년 코로나가 터졌다. 모두가 힘든 시기였다. 재택근무를 했다. 아이들도 집에 있었다. 미희는 더 바빠졌다. 재택근무하면서 아이들을 돌봐야 했다. 식사도 세 끼 다 준비해야 했다. 청소, 빨래도 늘었다. 정자 씨는 전화로 물었다. 집안일 잘하고 있냐고, 남편 식사는 잘 챙기냐고 캐물었다. 미희는 힘들다고, 재택근무하면서 집안일까지 하려니 힘들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정자 씨는 이해하지 못했다. 집에 있는데 뭐가 힘드냐고, 예전에는 더 힘들었다고 말했다. 요즘 여자들은 나약하다고 혀를 찼다. 미희는 억울했다. 자기 힘든 것을 이해해주지 않는다. 항상 예전 이야기만 한다. 미희는 일기에 썼다. 시어머니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신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신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으신다. 2024년 미희는 아이들과 짧은 여행을 갔다. 2박 3일 제주도 여행이었다. 민수는 회사 일 때문에 못 갔다. 정자 씨에게 알렸다. 정자 씨는 아쉬워했다. 자기도 가고 싶다고 말했다. 미희는 당황했다. 시어머니와 함께 가는 것은 계획에 없었다. 하지만 거절하지 못했다. 정자 씨가 가고 싶다는데 안 된다고 말할 수 없었다. 결국 정자 씨도 함께 가게 되었다. 여행 전날 미희는 짐을 쌌다. 옷, 세면도구, 책 등을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일기장도 챙겼다. 미희는 일기를 거의 매일 썼다. 여행 중에도 쓰고 싶었다. 일기장을 가방에 넣었다. 여행 당일 정자 씨가 미희 집에 왔다. 함께 공항으로 갔다. 제주도에 도착했다. 호텔에 짐을 풀었다. 정자 씨와 미희, 아이들이 같은 방을 썼다. 좁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여행 첫날 관광지를 돌아다녔다. 정자 씨는 손주들과 즐거워했다. 미희는 사진을 찍어주고 짐을 들어주고 바쁘게 움직였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왔다. 모두 피곤했다. 샤워를 하고 일찍 잤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관광을 나갔다. 정자 씨와 아이들이 먼저 나갔다. 미희는 준비가 늦어서 조금 후에 나가기로 했다. 미희가 샤워하는 동안 정자 씨가 호텔로 돌아왔다. 지갑을 두고 왔다고 했다. 방에 들어와서 지갑을 찾았다. 지갑을 찾다가 정자 씨는 책상 위에 놓인 일기장을 발견했다. 예쁜 표지였다. 호기심이 생겼다. 정자 씨는 일기장을 펼쳤다. 며느리의 일기였다. 읽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다. 첫 페이지를 읽었다. 2015년이었다. 시어머니에 대한 내용이었다. 정자 씨는 놀랐다. 시어머니가 자주 전화하신다. 감시받는 기분이다. 숨이 막힌다. 정자 씨는 충격받았다. 자기가 전화한 것은 걱정해서인데 며느리는 감시라고 느꼈다. 더 읽었다. 페이지를 넘기며 계속 읽었다. 15년간의 일기가 적혀 있었다. 명절이 다가온다. 또 요리를 해야 한다. 시어머니는 잔소리만 하신다. 나는 요리를 못한다. 배운 적이 없다.
손자와 손녀를 차별하신다. 손자에게는 용돈을 많이 주시고 손녀에게는 적게 주신다. 아이들도 느낀다. 시어머니 환갑잔치를 준비했다. 몇 주간 고생했다. 하지만 아무도 고맙다고 하지 않는다. 시어머니를 일주일간 간병했다. 회사를 쉬었다. 하지만 아무도 미안해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슬프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위로하지 않으셨다. 손주 걱정만 하셨다. 정자 씨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으며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전혀 몰랐던 며느리의 감정이 적혀 있었다. 정자 씨는 자신이 며느리를 잘 대했다고 믿었다. 친딸처럼 아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일기장에는 원망과 상처가 가득했다. 정자 씨는 계속 읽었다. 멈출 수 없었다. 15년간의 기록을 다 읽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근 일기가 있었다. 여행을 계획했는데 시어머니도 가신다고 하셨다. 거절하지 못했다. 가족끼리만 가고 싶었는데 아쉽다. 정자 씨는 일기장을 덮었다. 손이 떨렸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미희가 샤워실에서 나왔다. 정자 씨가 일기장을 들고 있는 것을 봤다. 미희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미희가 물었다. 읽으셨냐고, 일기를 보셨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은 마주봤다. 어색하고 무거운 분위기였다. 정자 씨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고 몰래 읽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미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정자 씨가 물었다. 이 일기에 적힌 것이 다 진심이냐고, 정말 이렇게 느꼈냐고 캐물었다. 미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자 씨는 당황했다. 자신은 며느리를 잘 대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며느리는 15년간 고통받았다. 정자 씨가 말했다. 자기는 너를 차별한 적 없다고, 친딸처럼 아꼈다고 주장했다. 미희는 고개를 저었다. 미희가 말했다. 어머니는 모르신다고, 차별하신 것을 느끼지 못하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기는 15년간 느꼈다고 고백했다. 미희가 설명했다. 손자와 손녀를 다르게 대하신 것, 명절에 자기에게만 일을 시킨 것, 자기 고생은 인정해주지 않으신 것, 모두 차별이었다고 토로했다. 정자 씨는 변명했다. 손자를 더 아낀 것은 대를 이을 손자라서 그랬다고, 명절에 일을 시킨 것은 며느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미희는 반박했다. 그것이 차별이라고, 21세기에 무슨 대를 이으니 손자가 특별하니 하는 말을 하냐고 따졌다. 손자나 손녀나 똑같은 손주라고 강조했다. 정자 씨는 할 말이 없었다. 자신의 생각이 구시대적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미희가 계속 말했다. 명절에 자기만 일한 것도 차별이라고, 딸은 쉬고 며느리만 일하게 한 것이 공평하냐고 따졌다. 정자 씨는 대답했다. 딸은 손님이니까 쉬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변명했다. 미희는 반박했다. 며느리도 남의 집 딸이라고, 왜 자기만 일해야 하냐고 소리쳤다. 정자 씨는 미안했다.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희가 말했다. 어머니는 자기를 친딸처럼 아낀다고 하셨지만 진짜 딸처럼 대하지는 않으셨다고 지적했다. 딸 수진이한테는 일을 안 시키면서 자기한테는 일을 시켰다고 따졌다. 정자 씨는 인정했다. 자신이 며느리를 딸과 다르게 대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미희가 물었다. 왜 자기 고생은 인정해주지 않으셨냐고, 환갑잔치 때 자기가 얼마나 준비했는지 아시냐고 따졌다. 정자 씨는 몰랐다고 대답했다.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미희가 말했다.
어머니를 간병했을 때도 그랬다고 자기가 회사를 쉬어서 손해봤는데 아무도 미안해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정자 씨는 사과했다. 미안하다고, 그때 제대로 고마워하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다. 미희는 15년간 쌓인 감정을 토해냈다. 정자 씨는 듣기만 했다. 미희가 말했다. 사실 시어머니를 미워하지는 않는다고, 다만 이해받고 싶었다고 고백했다. 자기 고생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고마워해주기를 바랐다고 말했다. 정자 씨는 울었다. 자신이 며느리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깨달았다. 15년간 며느리는 참고 살았다. 정자 씨가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고, 어떻게 하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냐고 캐물었다. 미희는 대답했다. 먼저 자기를 인정해달라고, 며느리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존중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차별하지 말아달라고, 손주들을 똑같이 사랑해달라고, 딸과 며느리를 다르게 대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정자 씨는 약속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바꾸겠다고 다짐했다.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다. 두 사람의 관계는 묘하게 바뀌었다. 어색했지만 동시에 솔직해졌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정자 씨는 많이 생각했다. 일기장에 적힌 내용들이 계속 떠올랐다. 자신이 얼마나 며느리를 힘들게 했는지 반성했다. 정자 씨는 딸 수진이를 불렀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다. 일기장 이야기를 했다. 수진이도 놀랐다. 정자 씨가 물었다. 자기가 미희를 차별했냐고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수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수진이가 말했다. 사실 느꼈다고, 어머니가 며느리한테는 일을 시키고 자기한테는 안 시키는 것을 봤다고 고백했다. 미안하다고, 자기도 도와야 했는데 안 도와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정자 씨는 반성했다. 딸도 느낀 차별을 자신만 몰랐다. 정자 씨는 수진이에게 부탁했다. 앞으로는 명절에 같이 일해달라고, 며느리만 일하게 하지 말자고 제안했다. 수진이는 동의했다.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며느리 혼자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공감했다. 다음 명절이 왔다. 추석이었다. 민순의 가족이 왔다. 정자 씨는 다짐했다. 이번에는 다르게 하겠다고 결심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할 때 정자 씨는 수진이와 미희를 같이 불렀다. 둘이 함께 요리하자고, 자기는 옆에서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미희는 놀랐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다. 수진이도 적극적으로 도왔다. 세 사람이 함께 요리했다. 요리하면서 정자 씨는 미희를 칭찬했다. 잘한다고, 솜씨가 늘었다고 격려했다. 미희는 기뻤다. 처음 듣는 칭찬이었다. 음식이 완성되었을 때 정자 씨는 가족들에게 말했다. 미희와 수진이가 함께 만들었다고, 두 사람이 고생했다고 칭찬했다. 민수도 고마워했다. 아내에게 고맙다고, 잘 먹겠다고 말했다. 미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인정받는 기분이었다. 명절이 끝나고 설거지를 할 때도 정자 씨는 바뀌었다. 세 사람이 함께 하자고, 미희 혼자 하게 두지 말자고 말했다. 함께 설거지를 했다. 이야기도 나눴다. 웃기도 했다.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였다. 며칠 후 정자 씨는 손주들을 만났다. 손자와 손녀에게 똑같은 용돈을 줬다. 각각 5만 원씩 줬다. 손녀가 놀라워했다. 평소에는 적게 받았는데 오늘은 오빠만큼 받았다. 정자 씨는 미소 지었다. 앞으로는 똑같이 주겠다고 약속했다. 미희는 지켜보며 고마워했다. 시어머니가 바뀌고 있었다. 한 달 후 정자 씨는 미희에게 전화했다.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였다.
미희야, 시간 있으면 차 한잔 하자고 할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미희는 동의했다. 다음 주말에 만났다. 카페에서 만났다. 정자 씨가 말했다. 그동안 미안했다고 15년간 힘들게 해서 죄송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했다. 미희는 괜찮다고, 이제는 괜찮다고 대답했다. 정자 씨가 물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냐고 며느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미희는 대답했다. 그냥 존중해달라고, 며느리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존중해달라고 부탁했다. 자주 전화하지 않아도 된다고, 간섭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대신 필요할 때 서로 도와주는 관계가 되면 좋겠다고, 부담 없이 편하게 지내고 싶다고 희망을 밝혔다. 정자 씨는 알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시간이 흘렀다. 정자 씨는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전화를 줄였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했다. 간섭도 줄었다. 대신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다. 미희가 힘든 일이 있으면 물었다. 도와줄 것이 있는지 챙겼다. 미희도 시어머니에게 마음을 열었다. 예전보다 편하게 대했다. 속마음도 조금씩 이야기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좋아졌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예전보다 훨씬 나았다. 정자 씨는 자신이 며느리를 잘 대했다고 믿었다. 친딸처럼 아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며느리는 15년간 차별받고 상처받았다. 이것이 많은 고부관계의 현실이다. 시어머니는 잘해준다고 생각하지만 며느리는 힘들어한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소통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며느리는 불편해도 말하지 못한다. 시어머니를 배려해서 아니면 무서워서 참는다. 시어머니도 며느리의 진심을 물어보지 않는다. 괜찮은지, 힘든지, 필요한 것이 있는지 진심으로 묻지 않는다. 그냥 자기 방식대로 대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며느리는 15년간 일기장에 속마음을 적는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감정을 혼자 사귄다. 미희의 일기장이 발견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두 사람은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었다. 만약 일기장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미희는 평생 참고 살았을 것이다. 정자 씨는 평생 모르고 살았을 것이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명확하다. 소통하라. 며느리는 불편한 것을 말하라.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진심을 물어보라. 그리고 차별하지 말라. 손자나 손녀나 똑같은 손주다. 딸이나 며느리나 똑같은 여자다. 며느리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다. 존중하라. 며느리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라. 며느리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대하라. 정자 씨는 늦었지만 깨달았다. 그리고 바꾸려고 노력했다. 그것이 중요하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된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교훈이 되기를 바란다. 고부관계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시어머니들께는 며느리를 존중하고 소통하기를 바란다. 며느리들께는 참지만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를 바란다.